자, 이제 이번 주의 마지막 3교시입니다. 재무상태표 요소에서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이게 원래 옛날에 손익계산서였는데 IFRS라고 국제 회계 기준이 나오면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요소에서 이제 손익계산서 공부할 건데 이제 수익하고 비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계정을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우리 대변에다가 적고 이제 차변은 왼쪽이죠. 이제 비용은 이렇게 적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게 결국은 이제 같아지려면 이게 순이익 남는 게 순이익이 된다. 이거를 단기에 따르면 단기 순이익이 돼요. 그래서 이 순이익 이게 나중에 재무상태표로 뭐로 가느냐, 이익을 남는 거를 계속 모아놨다. 단기니까 이익 잉여금으로 간다. 아이고, 그렇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수익에는 우리가 영업해가지고 번 수익이 영업수익이 있고요, 영업 외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익에는 뭐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이죠. 결국 매출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만 할게요. 영업 외에는 우리가 이자, 예를 들어서 뭐 대여금 있었잖아요. 아니면 배당금 받았다든가. 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면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금융자산을 우리 증권 같은 거 타회사 주식 갖고 있으면 거기 배당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당금 수익이 있고, 뭐 자산 같은 거 처분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있었는데 내실을 요즘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요 하는 사업만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뭐 토지를 판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니면 회사를 매각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대손 충당금 뭐 이런 거, 큰 대손이라는 게 뭐냐면 큰 손해 본 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설정해 놓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이만큼 설정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대손이 안 났어. 그러면 그걸 다시 이제 환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수익이 우리가 어쩌면 그 돈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갔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잡는데 그거는 내가 영업해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기까지 이렇게 일단 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그다음에 비용은 영업비용, 영업 외 비용이 있고, 세금 내면 법인세, 그렇죠? 법인일 경우 주식회사면 법인이라고 하죠. 법인세를 냅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이 제일 중요한 게 매출 원가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 팔면은 매출을 했으면 그 매출 한 거에 대한 원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비용화된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내가 재고 자산이 갖고 있었어. 갤럭시 S10을 갖고 있었어. 그걸 팔았어. 면세점에서. 그 원래 원가가 뭐 우리가 들어온 게 뭐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팔았으면 5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50만 원 벌려면 뭐예요? 그 자산을 팔았으니까 비용으로 떨어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상으로 그런 거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50만 원 해가지고 100만 원 팔았으면 5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용이 이제 급여,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 여러분들 이제 회사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항상 퇴직금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1년이 지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비용이 있죠. 내가 영업을 하려면 통신비 들어갈 거고, 또 수도 강열비, 뭐 수도세. 그쵸? 일단 공과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접대비가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은근히. 그게 뭐냐면 영업하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접대를. 그러니까 접대비가 영업비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말로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알고 중요하긴 한데 원래 깊게 들어가면 감가상각비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갤럭시 했으니까 또 공평하게 아이폰 할게요. 아이폰을 100만 원 샀어요. 100만 사고 1년 지나가지고 그 1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는 거예요. 비용을 떠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실제로는 비용이 아닌데 떠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이고, 정말 큰 손해. 내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어요. 매출을 했는데 돈 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는 보통 한 100만 원 빌려주면 5만 원 정도는 뛰는 것 같아. 그러면 5%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걸.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는 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고, 어찌됐든 실제로 대손이 났어요. 큰 손해가. 그러면 대손상각비를 떨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분 알다시피 광고 선전비, 연구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영업 외는 비용이 나가면 내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금융의 부채, 비용, 그쵸? 자금 조달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 비용은 금융거래잖아요. 우리가 그냥 영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영업 외 비용이 되고, 기타 대손상각비나 처분 손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되고, 그리고 아까 불 같은 거 화재 나가면 재해 손실 본 거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면요, 일정 기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시험 많이 나오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영성과를 손익계산서가 반영한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수익이잖아요.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에요. 그래서 수익은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요. 제조업이나 상업 같은 경우는 제품, 상품의 판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면세점은 상품 판매가 되겠죠. 매출 수익이 되고요. 우리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호텔 레스토랑이에요. 이거 면세점이고, 이거는 서비스 제공이 용역, 그런 걸 서비스가 용역이 이제 서비스예요. 용역을 제공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수익이 됩니다. 자, 수익은 그래서 영업 수익, 매출액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수익이 있는데, 그건 뭐 이자나 뭐 임대 준다, 만약, 그쵸? 왜냐면은 호텔도 보면은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롯데 L그룹 같은 경우는, L호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계열사 들어 있는 거예요. 임대 준 거죠. 뭐요? 엔젤리너스 들어가 있거든요. 명동 같은 데는. 그러면 이해되시죠? 여기 임대하면 임대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법인이 틀리니까 임대료를 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많은 이제 호텔들, 좀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안에 프랜차이즈 음식점 들어가 있어요. 임대 준 거예요. 그럼 거기서 수익 생기잖아요. 그건 우리가 영업한 게 아니죠. 그쪽에서 영업하고 우리는 임대료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임차료죠. 임차료만 내는 거죠. 자, 그러면 매출액이에요. 매출은 상품을 판매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우리 뭐 이거 뭐 계산하는 것도 있었긴 했는데, 그냥 보면 우리가 매출할 때 이거 많이 샀으면 좀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 매출 할인이라고 그러고, 매출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환입, 매출 애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출 애누리라는 건요, 뭐 여거에다가 이 정도 해가지고 제때 돈을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은 어느 기간 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원래는 3개월 후에 돈을 나한테 주기로 되었는데 그것보다 일찍 주는 경우에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이게 매출 할인이에요. 매출 할인. 많이 사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기간을 일찍 한다든가. 그래 했는데 불량품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런 걸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라는, 우리 뭐 애누리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뭐 많이 사면 벌크 단위로 차감해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고요. 그다음 비용입니다. 비용은 결국은 수익과 비용이 대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정 기간에 지출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그 다음에 물류나 관리비 중요하죠. 우리는 서비스업에서 판관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영업의 비용, 특히 금융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중요한 게 이제 매출 원가예요. 매출된 제품, 상품 속에서 들어있는 원가예요. 그렇죠? 우리는 상품이 되겠죠. 즉, 제조업은 매출 원가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조업일 땐 제품이고, 상업일 땐 상업,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면세점이 되겠죠. 그럴 때는 요거 그대로 써요. 대신 상품이라고 바뀌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은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과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그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판매업은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상품 재고를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해서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우리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에 이해를 많이 못 하더라고요. 이 말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참 뭐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자, 우리가
상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향수가 있어요. 향수를 팔아요. 향수를 파는데 지금 여기 재고가 50개 있어요. 50개.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잘 팔려. 그래서 추가로 50개예요. 구매했어요. 자,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기존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이니까 3월 1일 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15일 날 이거 너무 잘 팔리는데 이거 재고 손님 찾았는데 없으면 안 되니까 3월 15일 날 구매를 더 했어요. 부탁해가지고 그러면 50개가 채워졌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언제예요? 지금 단기에 매입한 거죠? 이걸 단기 매입이라고 해요. 그럼 기초에다가 단기 매입했어요. 그럼 몇 개 생겼어요? 총 100개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쭉 이렇게 했는데 재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번에 언제? 3월 31일 날 재고 조사 딱 해봤더니 여기 기말에 이 31일이 지금 한 달을 잡았으니까 3월 달은 어떻게 됐니? 이렇게 딱 했더니 3월 31일 날 재고 조사를 딱 했더니 여기에 30개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00개 중에서 몇 개 팔린 거예요? 70개 팔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출한 거죠. 왜? 30개 남았으니까. 이거 70개는 매출한 거야. 매출하는데 비용으로 떨어야 되니까 이런 걸 원가, 매출하는데 기여하는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해요.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그러면 70개죠. 70개예요, 이거.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이걸 이렇게 봐요. 기초 플러스 단기에 매입한 게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개수죠. 요거가 결국 뭐예요? 매출 원가, 매출한 거, 매출 원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네요. 글씨는 좀 그렇지만 알아먹죠? 플러스 뭐예요? 기말 재고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면 기초 플러스 단기가 내가 총 판매할 수 있는 거에서 기말을 이거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 계산이 어떻게 돼요? 기초 단기 여기까지 한 거에서 기말을 빼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호텔 회계 계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호텔 회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똑같아요. 현금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는 뭐 이런 것들 갖고 있어요. 예금도 해놓고 예금, 예적금, 그 다음에 소액 현금 갖고 있어야죠. 급할 때 그러니까 항상 프론트에서 얼마 정도는 갖고 있죠. 손님이 환전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환전 자금 필요하고 외화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외화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100불 내고 50불 환전할 때 50불은 달러를 갖고 쪼개는 거죠. 돈을 브레이크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 예금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받으러 온 외상 매출은 기억나시죠? 외상으로 하고 받을 얻음 그러니까 채권이고 이건 아직 투숙객이나 식당 이거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죠 결국. 왜냐면 손님이 대부분은 룸사인이라고 하죠. 우리 영어 배웠을 테니까 그냥 나 500이요 투숙해 그리고 식사하시고 바로 현금 계산할 거나 카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인하고 체크아웃 할 때 같이 계산할게 그러면 외상진 거잖아요. 투숙객 식당 이용객들의 미수금 이게 외상 매출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미수금이 있을 수 있고요. 외상 매출 외에 그 다음에 재고 저장품 이게 결국 그 재고 저장품이 재고 자산이죠. 우리 유동성 배운 기억나시죠?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굳이 큰 그림을 알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재고 저장품이 있어요. 요리나 음료 저장품 그리고 매점이 있으면 매점 상품 재고품 이런 거 재고 그 다음에 단기 대여는 1년 이내에 회수 가능한 대여금 그렇죠. 뭐 장기 대여금도 있고 단기 대여금도 있는데 단기는 1년 이내 그러니까 유동자산이고 뭐 가입금 같은 거 일시적으로 대체금이나 반환할 금액들 이런 것들이고 자 고정자산 중요하죠. 우리는 고정자산이 많아요. 유형 호텔 건물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 무형자산이죠. 무형 고정자산이라고 하면은 뭐야 브랜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뭐 여기 뭐 유명한 S 호텔이 있는데 S 그룹사에 S 호텔이 있는데 내가 그냥 저 여기 장안대 안에다가 장안점 따고 객실 10개 딸에다가 우리는 S 호텔 장안 지점 이렇게 하면은 바로 고소장 내려올 거 아니에요. 특허료 내라고. 특허료가 아니라 뭐래? 상표권. 그렇죠? 실용신한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다 무형 고정자산이죠. 그리고 투자하면 투자자산, 뭐 이연자산은 이제 있던 게 연결 뭐 됐다, 이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똑같이 1년 기준이에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하면 1년이에요. 차입금. 즉 1년 이내에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급 어음은 3개월 보통 3개월이라고 했죠. 지급해야 돼. 이게 입장이 반대죠. 이제 내가 호텔에 있었을 때 호텔에서 납품을 해요. 뭐 식자재든 뭐 이런 건 식자재는 보통 영세한에서 바로 월 말에 보통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좀 큰 단위 있잖아요. 뭐 주류나 뭐 그렇죠?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비품 같은 거 큰데 납품해가지고 뭐 3개월 후에 공산품 같이 3개월 후에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어음을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러면은 좀 큰데도 그러면 물건 구입 등으로 발행된 그런 수표나 채무가 생긴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 어음을 줬으니까 여기는 받을 어음이 생긴 거고 여기는 지급할 어음이 생긴 거예요. 부채죠. 그다음에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식음료 재료나 이런 거 미지급 채무죠. 즉 다시 말하면 부채는 갚아야 될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 미지급금은 일시적이고 미지급 비용 그쵸. 요거 구별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아무튼 미지급금은 돈 안 줬으니까 부채고 예수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부가가치세나 금료에 대한 원천 소득세예요. 뭐냐면 원래 음, 우리가 어떤 걸 상품하면 10%그 카드 말고 우리가 어떤 거 하면 10%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VAT라고. 그쵸?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가져가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아놨다가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원천소득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좀 월급을 줄 때 일부를 떼어 가지고 줘요. 직원들에게. 내가 이제 뭐 한 달에 원래는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일부를 떼고 한 180만 원 받는 거예요. 185만 원 정도, 뭐 15만 원 정도는 떼요. 그럼 이건 그냥 뭐 회사에서 꿀꺽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갖고 있다가 보고합니다. 다 그렇죠? 소득세로 보고를 하는 거죠. 대신 관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해가지고 일일이 다 신고할 거를 회사에서 이미 원천 징수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회사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수금이에요. 그렇죠? 성급금하고 선수금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성급했어요. 미리 그렇죠? 내가 예약금 같은 거 거는 거예요. 성급했어요. 그러면 내가 행사를 할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급급은 자산이에요. 권리니까. 그렇죠? 내가 미리 어떤 BTS 뭐 앨범이 나오기 전에 미리 예약금 건 거예요. 그렇죠? 호텔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약금 걸라고 그러잖아요. 행사 치르려면. 그러니까 내가 행사를 먼저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죠. 먼저 돈을 예약금을 걸었으니까. 그 선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고객 입장이고 호텔에서는 이게 부채죠. 그럼 미리 받았으니까 받을 숫자예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약금은 선수금이에요. 그래 이거 시험 많이 나온다. 이거 내가 낼 거야.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납세 충당금은 법인세나 이런데 금액으로 지급된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정 부채예요. 그러면 장기면 1년 이상이죠. 차입했어요. 은행으로부터 한 3년, 5년 후에 갚으면 되는 거. 그럼 고정 부채고요. 그다음에 이겁니다. 이거가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데요. 퇴직급여 충당금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딱 1년 지나면 이제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퇴직급여 규정에 의해서 항상 퇴직금을 일정 정도 충당해 놓습니다. 그렇죠? 이 충당해 놓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그만두지 않는 한은 그렇죠? 어,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관리만 해주는 거죠. 나중에 한꺼번에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적립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고정부채예요. 대신 유동부채 이건 1년 이내에 이거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미리 떼어가지고 내가 이따가 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건 유동부채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이 은근히 2개 많이 나와요. 참고로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본이에요. 자본은 자본금 우리 알죠? 이게 뭐예요? 종잣돈. 그쵸? 내가 원래 처음에 갖고 투자했던 돈이죠. 회사 만들기 위해서. 그다음에 자본 준비금이라고 있는데 뭐 주식 발행했는데 초과금이나 합병을 했는데 이익을 본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를 호텔을 딱 했는데 인수했는데 이 차익이 생기면
이거는 자본거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익준비금이라는 거, 그리고 배웠죠? 별도 적립금, 그렇죠? 이익잉여금에서 이런 거 준비해 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정기에 남았던 이익을 다시 이렇게 쌓아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정기에 2월 된, 그렇죠? 예를 들어서 2월 28일에서 있던 그 자산 그대로 3월 1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내일 돈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똑같아요. 이익도. 그다음에 실제로 1년 딱 기간 아니면 월마다 얼마나 우리가 매출해서 어떻게 해요? 비용을 빼서 순이익을 보냐. 그게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보통 당기 순이익이면 1년을 말하는 거고요. 월 순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수익과 비용 계정이 있는데 배웠죠? 상품 매출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수입 이자나 할인료, 그리고 임대료 이건 그 들어가겠죠. 뭐 수수료, 자비익 이런 것들이 있겠고 비용은 큰 게 이제 호텔에서는 급료죠. 고정으로 많이 나가는 거. 그다음에 출장 가요. 그리고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여비교통비 들어갈 거고 통신, 그쵸? 뭐 판촉 지배인들 같은 경우는 통신비 지원해주죠. 세일즈 코리아 하고 나가야 되니까. 수도 강렬비 이런 거는 알다시피 다 공과금이죠. 여러분들도 관리비 내는 게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 그렇죠? 세금이에요. 그다음에 보험료, 그렇죠? 보험 가입돼 있고 뭐 그렇죠? 운전 뭐 차 회사에서 렌트해가지고 갖고 있어도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자동차 보험료, 지급 임차료, 그렇죠? 임차료 하면 어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임차해가지고 빌려 사무실 같은 경우 어떤 지점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급 임차료 내야 되고 당연히 그냥 비용으로 떠는 게 광고 선전비예요. 광고 하는 거. 그다음에 운반비, 그다음에 소모품비, 그다음에 잡비, 잠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장부, 북스라고 하는데요. 장부는 그냥 두 가지가 있다 정도도 아면 돼요.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 두 개입니다. 요거 주요부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그런 게 있다 정도 아면 되는데 분계장은 이제 이게 회계부서에서 하는 거고 이 보조부는 각각 한마디로 뭐 레스토랑이 있으면 뭐 커피숍이든 객실부든 이런 데서 보조로 갖고 있다가 이걸 같이 참고해서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하죠. 어, 매일 프론트나 아니면 각 레스토랑에 있는 직원들, 캐시어 담당하시는 분들이 격리과 가가지고 항상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계장, 뭐 우리 하나하나 T 계정 배웠죠? 뭐 자산은 증가는 이쪽, 부채나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다가 기입하고 반대죠. 예를 들어서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부채나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에 적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분계를 거래를 몇 월 며칠 3월 15일 뭐 어떤 게 자산이 증가하고 뭐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분계하는 장부를 분계장이라 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총 계정 원장에 기입합니다. 이 두 개가 주요부다. 보조부는 뭐 보조 현금 출납부 뭐 그런 것들, 뭐 소액 현금 출납장 뭐 이런 것들이에요. 프론트에서 써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다 있긴 있는데 양식이 다 전산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큰 원리는 알아듣고 요즘 다 전산화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셔야 돼요. 거래가 있으면 거래인지를 식별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분계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계장, 우리 있죠? T 계정 같은 걸 사용해서 자산 증가, 그렇죠? 이거까지는 써줄게요. 자산, 자산, 부채, 자본 이것들의 증감 현황들을 각각의 거래들을 여기다가 분계를 합니다. 이럴 때 뭐 필요하면 보조 기입장이나 보조 원장도 하고요. 그러다가 정기라면 기입한다는 거죠. 전체 원장에다가 기입을 하고 이걸 이제 결산 시점에서 합니다. 이 대체대표가 재무상태표예요. 크게 말하면 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뭐 현금 흐름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 두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예요. 그러면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거 해주고 이거 수익과 비용 이거는 다시 liability, equity, asset 이제 몇 번 하는지 몰라요. 꼭 외우세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여기가 수익, 여기가 비용, 그리고 여기는 단기 순이익. 알았죠?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갖고 이렇게 분산을 해서, 근데 여기는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 경영 성과 각각 거래의 수익과 비용 절차를 적고, 여기는 지금 이 딱 찍을 때 12월 31일 현재의 내 재무 상태를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산표와 전산표, 옛날에 저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했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시산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거 트레일이 아니라 트라이얼이에요. 그렇죠? 트라이얼. 시험 삼아서 해보는 거야 미리. 트라이얼 밸런스를 T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산을 할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그래서 총 계정 원장에 계정별 차변이라고 그러면 이쪽이죠, 왼쪽 차변. 자산의 증가나 뭐 부채, 자본의 감소, 그쵸? 그걸 적는 데가 여기 차변이죠. 그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잔액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 합계를 집계한 거고, 각 계정마다 잔액은 잔액만을, 차변 잔액과 대변 잔액만을,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는 두 개를 동시에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만 계시고, 이제는 이 과정을 다 누가 해주냐? 뭐 전산회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격증도 있으니까 제가 그걸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이걸 좀 했었죠. 근데 그냥 결과만 보여주면 돼요. 다 계정 분계장만 잘 정리됐으면 시산표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서로 각각 계정마다 맞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버전으로 보여줘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요 공식은 좀 아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에 우리 아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금액을 맞출 때, 왜냐면 시산표를 할 때 뭐가 되면은 재무상태표하고 요렇게 세 개가 재무상태표로 갖고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비용의 발생 증가는 차변이고, 수익의 증가나 발생은 수익 증가라고 그러죠. 수익 증가 순간에 나면은 수익 발생하면 여기, 그쵸? 대변에다 적으니까 꼭 이렇게 표시, 좀 지저분한데 알겠죠? 그래서 정산을 합니다. 워킹 시트라고 해요. 그냥 알고 계시고요. 결국은 일정 기간의 경영 성적, 즉죠? 영업 성적과 결산이 현재의 재무 상태를 하나의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정산했어요. 8일씩이라고 하는데 그냥 알고만 계시고, 결국 우리 시산표로 해서 부채, 자본, 수익, 자산, 비용 이렇게 되잖아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요걸 갖고 뭐예요? 정리를 한번 하는 거야. 아마 정리해서 기입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다음에 각각을 수익, 그렇죠? 비용가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대차자료표, 부채, 자본, 순이익 이렇게 간다. 그렇죠? 이렇게 이 순이익이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산입니다. 결산을 보시면 회계 연도에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고, 경영사건 손익계산서겠죠. 이걸 파악해서 각종 장부를 마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결산은 과정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그러면 그 마감할 때 집합손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여기 다시 가시면 요 수익과 비용에서 마감을, 손익계산서를 마감했잖아요. 그러면 요 남은 순이익이 어디로 가냐? 대차제조표로 가는 거예요. 그 단기 왜 12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 한 거를 갖고 12월 31일 내 재산 상태를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관계 잘 알아두라고 했죠. 그래서 요 결산할 때 마감하는 분계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남았거나 아니면 왜 비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혹시라도 제가 계속 여기 수익이고요, 여기 비용인데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여기 그래프 보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뭐야, 아까 비용은 여기고 수익은 여기야. 근데 저기 그림에서는 단기 순이익이 여기네. 그쵸? 이거는 뭐냐면 비용이 더 많고 수익이,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수익이 더 많고 비용에서 빼면 남은 이만큼은 여기 있겠죠. 차이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마감을 해가지고 결산을 해가지고 어, 재무상태표로 넣으려고 그럴 때 나타나는 임시 계정이 집합 다 모아놓는다 해서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산 예비 절차는 뭐 시산표 하는 거예요. 수정전 시산표, 트라이얼 시트를 하고, 밸런스를 시트를 하고, TB를 하고, 그 다음에 수정사항 파악하고, 수정해야 될 필요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수정사항 기입하고,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정산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깔끔하잖아요. 그 시산표, 정산표 한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이를 이제 분계만 잘 하고 하면 전산시장에서 다 보여주고 차익이 안 맞아. 마지막 밸런스가 안 맞으면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와 손익계산서 먼저 나와요. 네, 여기에 있는 수익과 비용 마감된 게 만약 내가 비용이 더 많아서 손해를 봤어. 손실. 그러면 이것도 반영이 되겠잖아요. 재무상태표에 이 상태로 갑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결산 본 절차는 어떻게 가냐? 이렇게 원장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각각 보조장부도 다 마감하고 2월 신산표 마감하고 그런 다음에 결산 보고서를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 분석이 들어가요. 뭐 비율 분석이라든가 추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제예요.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하고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에 대해 설명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만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제가 이게 3주차 마지막 강의가 여기 같이 가는 거예요. 실전 분계 50선 특강이 있어요. 좀 많죠. 이번 주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진도가 지금 아직도 1강이잖아요. 근데 이게 1강이 전체 어, 기초회계의 중간고사 범위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 제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힘들어 할까봐. 그래서 요거 힘들 거예요. 각각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긴 한데 각각 5개 링크 열려 있으니까 50개 문제 이거 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푸시고 강의 들으시면서 그 문제 푸시면 돼요.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서 푸시면 강의하면서 같이 이게 뭐다 문제 풀고 그 다운로드 받아서 과제 제출하고 각 중간고사에 다수 제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